케야. 자, 오늘은 고우석 선수가 MLB에 진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케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이수영 아나운서랑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진행하니까 너무 좋고요. 네. 독해보다 좋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드디어 갔어요. 저는 샌프란시스코? 갔는데 이제 매제죠. 이분은 가실 수 있나? 과연? 사실 이정우는 가는 거에 대한 의심은 1도 없었지만 그쵸. 고우석의 메이저리그 진출에 대해서 갈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콕자는 가지 그러신 분들도 있고 네가 어떻게 가? 이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쵸. 의견이 그래서, 분분합니다. 그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고우석 선수의 패스트볼은 MLB에서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맞나요? KBO 리그에서는 가장 빠른 구속을 지닌 선수가 고우석이에요. 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평균 정도입니다. 수치에서부터 드러나죠. 3년간 고우석 선수의 평균 패스트볼 구속이 153.1km였는데 네. 메이저리그 불펜 평균 패스트볼 구속이 152.4km였어요. 0.7km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래도 0.7km나 빠르니까 좀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실제로 BA에서는 55로 평가를 하면서 패스트볼이 평균 이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를 좀 더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게 일단 고우석 선수는 조금 몸이 짧아요. 키가 크지 않고 그렇다 네. 보니까 익스텐션 이 보폭을 넓게 가져가지 못하고 짧게 가져가면서 타자와의 거리를 좁히지 못한 채로 던진단 말이에요. 짧은 익스텐션으로. 그러면은 타자가 느끼는 체감 속도가 상당히 153이 오더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느려 보여요. 실제로 한 고우석 선수 정도의 구속이라면 방송사 프레임에 14프레임에 걸려야 되는데 15프레임에 걸려요. 이 고우석 선수는. 그거는 익스텐션 때문이죠. 근데 디셉션도 좋지 못해요. 디셉션이라는 거는 공을 숨기는 동작. 숨어 있다가 공이 팍 나오면은 더 빠르게 느껴지는데 고우석은 그 디셉션 동작이 좋지 않고 애초서부터 쭉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평균 투수들보다 0.7km 빠른 것보다 이러한 디셉션 익스텐션의 약점이 더 두드러지면서 메이저리그 평균 패스트보다도 위력이 더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확 매력적인 패스트볼이 아니에요. 근데 또 커맨드도 아쉽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그냥 그림에서 나옵니다. 물론 고우석 선수가 커브를 좀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하이 패스트볼도 좀 섞다 보니까 이런 그림도 나오지만 딱 그림에서 나오잖아요. 한 복판에다가 많이 던집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는 그다지 빠른 공도 아니고 익스텐션과 디셉션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한복판에 던지면 메이저리그에서는 홈런을 맞아요. 홈런 받기 딱 좋은 공이다. 커터도 구종 가치가 하락했다고 하던데요? 일단 염교혁 감독님이 좀 네네. 구사비를 줄였으면 좋겠다고 했을 정도로. 왜냐하면 2022 시즌에는 커터가 상당히 매력적이게 좀 무브먼트가 가면서 피안타율도 보시면 1할 때 1할 4푼 5리 POPS도 0.355였는데 피안타율이 2배 POPS도 2배 이렇게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비평가 보자면 이 90마일 초반대의 고우석의 커터는 헛스윙을 유도할 수 있지만 하지만 존에 던지면 하드 히트를 허용할 거. 하드 히트가 정타거든요. 잘 맞는 타구로 허용할 거. 고우석 선수가 이 커터를 존에 많이 던져요. 잘 못 떨어뜨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좋지 않죠. 지금까지 좋은 게 없죠. 네. 그러면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은 못 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젊은 나이예요. 아, 중요하죠. 네. 메이저리그는 이제 김하성, 특히 김하성 이후에는 젊은 나이에 와서 발전할 수 있느냐 이걸 많이 봅니다. 실제로 김하성 선수가 엄청난 발전을 이루면서 메이저리그 내야수 중에 정상급 기량을 자랑하는 선수로 성장한 것처럼 처음에는 주전 경쟁했었거든요. 그게 이정우한테도 1억 1,300만 달러의 거액이 나온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고우석도 이정우랑 똑같은 나이란 말이에요. 동갑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이러한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고우석은 올 시즌만 제외하고 올 시즌은 좀 부상이 많았으니까 네. 꾸준히 구속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2017 시즌부터 2022 시즌까지 무려 한 6kg가 늘어났습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메이저리그에서 6kg가 늘어나봐요. 만약에 평균 구속이. 네. 그러면 159.5라는 건데 이거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최상위 티어입니다. 물론 근데 이제 만 19세부터 25세까지 는 거랑 만 25세에서 만 31세 는 거랑 이 발전 속도는 차이가 날 수가 있고 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셔서 알겠지만 50점에서 80점으로 늘리는 것보다 80점에서 99점으로 늘리는 게 더 힘듭니다. 물론 그런 거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선수가 꾸준히 드라이브 라인 같은 걸 열심히 하면서 구속을 늘려왔다. 그러니까 지금의 페스트볼의 아쉬움이 미래에도 이어질 거라는 그런 보장은 없다.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네. 읽어주시죠. 구종 가치가 높아진 커브? 커브는 제가 봤을 땐 구종 가치가 2022 시즌까지 높아졌고 2023 시즌은 조금 2022 시즌보다는 덜 위력적이었지만 네. 그래도 안정권이 들어서면서 부상 와중에도 상당히 안정적인 구종. 제가 봤을 땐 고우석이 이제 제 1 구종은 커브예요. BA 평가에서도 네. 평균 정도의 꺾이는 각. 이걸 보시고 많은 팬분들이 평균이래. 별로 안 좋다는 평가구나.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뒤에 부분이 중요합니다. 늦게 휘는 무브먼트를 가졌다. 커브라는 거는 사실 처음에 던질 때서부터 퐁 하고 튀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타자가 가장 빨리 눈치를 챌 수 있는 구종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고우석은 조금 늦게 휘어요. 이거를 단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점 아닙니다. 피치 터널이 좋다는 거고 그러면서 타자가 좀 헷갈린 타이밍에 늦게 휘면서 빠르게 휘어요. 여기서 그게 빠졌는데 빠르게 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무브먼트가 좋습니다. 물론 BA 평가에 남은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게 제구가 안 될 때가 꽤 있다. 또 있지만 안타깝죠. 네. 커맨드의 아쉬움은 앞에서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네. 어쨌든 고우석의 커브의 무브먼트는 꺾이는 각은 평범하지만 늦게 휘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메이저리그에서도 파워 커브 같은 느낌. 파워 커브. 예전에 박찬호만큼은 아니지만 박찬호의 파워가 커브랑 비슷한 느낌. 그렇다고 하면 커브와 커터가 구종 가치가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저는 뭐 수많은 이유가 있고 특히 뭐 부상도 이유 중에 하나가 있겠지만 릴리스 포인트가 살짝씩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릴리스 포인트가 높아지면 종으로 떨어지는 구종이 유리하고요. 횡으로 떨어지는 구종이 좀 불리해요. 왜냐면 높은 데에서 떨어뜨리면 더 잘 이렇게 12시에서 6시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좀 옆으로 던지던 투수가 위로 던지면 커터가 횡쪽으로 휘다가 좀 종적인 움직임도 가미해요. 네. 45도 각도가 많이 요새 고우석 선수가 나타나는 이유인데 그런데 이제 그 변화 과정에서 조금 커맨드를 잃으면서 커터는 조금 아쉬워지고 커브는 좀 더 구사하기 용이해지고 그런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제 이수영 아나운서님 이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뭐 장단점을 말했는데 음. 그래서 이 친구 메이저리그에 갈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쵸. 예. 그 다음 게 가장 중요합니다. 메이저리그 선수 자원 급구. 예.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지금 자원을 급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투수가 네. 상당히 부족해요. 음. 왜냐면 코로나 여파가 지금 점차 마이너리그를 뒤덮고 마이너리그를 뒤덮다 보니까 이제 메이저리그까지 뻗어왔어요. 이게 뭔 말이냐? 네. 코로나 여파로 마이너리그는 2020 시즌에 아예 폐쇄를 했어요. 아예 하질 않았어요, 경기를. 그러다 보니까 많은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은퇴하는 선수들도 많았고, 오. 은퇴를 안 한 선수들도 놀다가 2021 시즌에 오면서 부상당한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면서 투수가 부족해지니까 그 부족한 투수들을 혹사하고, 그러한 악순환이 되면서 그게 2023 시즌에 더 빵 터졌습니다. 2023 시즌에 마이너리그 퍼시픽 리그에서는 평균 자책점 1위가 4점대예요. 오. 2위가 뭐 2위권이 5점대고 이게 공급이 안 받아지니까 메이저리그 에서 지금 투수난이 생긴 거예요. 투수가 부족해졌다. 특히 여기서 불펜 선발도 부족한데 불펜 좀 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선발이 오랜 이닝을 먹는 시대에서 네. 선발이 굳이 오랜 이닝을 먹지 않아도 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오. 아주 에이스급 아니면 상대 타순을 세 번째 만나는 걸 꺼려해요. 선발 투수가 먹는 이닝 수가 줄어들고 그러면 뭐가 되죠? 불펜 투수가 먹는 이닝이 늘어나죠. 그쵸. 근데 불펜 투수가 먹는 이닝이 늘어난다는 거는 불펜 투수에 대한 수요가 한두 명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오퍼너도 생기고 그리고 텐덤할 사람도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메이저리그가 뭘 하냐 요새 야수들이 유틸리티 플레이어 되면 야수 쪽에서 한두 명 정도 엔트리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걸 불펜으로 많이 채웁니다. 그 정도로 불펜의 수요는 커졌는데 네. 끌어올릴 불펜 투수는 없어. 그런 상황이니까 고우석에게 눈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을 한번 내본다고 하면 어떨까요? 명쾌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당장 고우석이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아, 적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어렵다. 엄청난 호성적을 기록한다. 아, 갈 수는 있지만 성적을 보장하지는 못하겠다. 그렇죠. 네네. 왜냐면 페스티벌서부터 제가 봤을 때는 위력이 평균 이하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투수를 원하고 있고 특히 불펜 투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고우석이 젊으니까 저렴하니까 데려오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저렴한 가격에 고우석이 만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그쵸. 근데 이게 얼마나 저렴하느냐 어느 구단이 고우석을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은 지르느냐 요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고우석이라면 지금 고우석은 부상당하고 조금 부진해 있는 상황에서 도전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다음 시즌에 성적을 반등시켜서 도전하는 게 현명해요. 그러면은 만 26세로 한 살은 더 먹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늙은 나이는 아니고 다음 영상에서 VS 콘텐츠에서 고우석이 지금 가는 게 LG에게 이득이라고 했지만 고우석 본인한테는 지금 내 평가가 저점일 때 말고 네. 고점일 때 가야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점일 때 가는 거는 조금 고우석 입장에서는 별로긴 하지만 지금 메이저리그 시장은 투수를 굉장히 수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먹고 싶어하는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갈 가능성이 한 70%는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시길 원해요. 자, 오늘은 고우석 선수가 MLB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케님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해봐! 다음 영상은 아마 김성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케바.